자정,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마철루들은 대부분의 불이 꺼지고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중 단 한 곳, 이노바텍의 로고가 빛나는 건물의 40층은 마치 대낮처럼 환했다. 이곳은 잠들지 않는 섬이었다. 아니,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더 가까웠다. 이노바테크의 대표 강지우는 핏발선 눈으로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의 도시 야경을 노려보고 있었다. 불과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반짝이는 불빛들은 모두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성공의 증거였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비웃는 무수한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그의 등 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전략회의실은 패배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젠장, 지우는 주먹으로 유리창을 내리쳤다. 쿵 하는 둔탁한 소음에도 회의실 안에 누구 하나 놀라지 않았다. 모두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원인을 못 찾았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며칠 밤을 샌 탓에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CTO인 박성진이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크로노스의 코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치 유령이 곡을 하듯 시스템 내부에서 알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해 모든 거래를 최악의 타이밍에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강지훈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들어낸 인공지능 퀀트 트레이딩 알고리즘이었다. 0.01초의 오차도 없이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주던 이노바테크의 심장. 바로 그 심장이 지금 미친 듯이 피를 뿜어내며 회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지난 12시간 동안 크로노스가 증발시킨 돈은 5천억 원에 달했다. 내일 아침 뉴욕 증시가 개장하면 그 손실은 조 단위로 불어날 것이고 이노바테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터였다. 회의실 안은 차게 식은 커피 냄새와 타들어가는 회로 기판 냄새. 그리고 남자들의 깊은 절망이 뒤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모두가 모니터에 떠있는 수백만 줄의 코드와 씨름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의 눈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살짝 열렸다. 아무도 그쪽을 신경 쓰지 않았다. 육중한 문틈으로 들어온 것은 낡은 청소 카트와 그보다 더 존재감 없는 한 여성이었다. 윤서아, 이노바테크 빌딩의 야간 미화팀 소속이었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공간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널브러진 종이컵과 빈 에너지 드링크 캔들을 비닐봉지에 담고 바닥에 먼지를 닦아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이 방을 채운 절망이라는 감정이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직원들은 그녀를 가구처럼 혹은 공기처럼 여겼다. 그녀 역시 그들을 자신의 일터에 놓인 장애물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부사장 최민준이 지친 얼굴에 지훈에게 다가와 커피를 건넸다. 그는 지훈의 유일한 친구이자 회사의 2인자였다. 지훈아, 너무 자책하지 마.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가 어떤 놈들인데. 이대로 무너질 순 없지.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위로처럼 들렸다. 하지만 회의실 구석에 쓰레기통을 비웃 서아의 무심한 시선이 잠시 그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아주 미세한 이질감이 스쳐 지나갔다. 서아는 그저 고개를 돌려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서아의 다음 작업은 회의실과 복도를 구분하는 거대한 유리벽을 닦는 것이었다. 그녀는 극세사천에 세정제를 묻혀 차분하게 유리를 닦아나갔다. 유리벽 너머로. 지훈과 엔지니어들이 메인 스크린에 띄워놓은 크로노스의 핵심 소스 코드가 한눈에 들어왔다. 수학 기호와 알 수 없는 명령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일반인에게는 외계어와 다름없는 암호의 나열, 엔지니어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저주의 주문. 하지만 유리벽을 닦는 서하의 눈은 그 코드의 흐름을 무심코 좇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익숙한 풍경을 보는 듯 아주 미세한 떨림도 없이 코드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훑어내렸다.
그녀의 뇌 속에서는 수억 번의 연산이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멍하니 스크린을 응시하는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었다. 찾았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외쳤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로그 기록에서 외부 침입으로 의심되는 IP를 발견했습니다. 중국 쪽 해커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 섞인 외침이었지만 지훈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 IP 역추적 가능한가요? 이미 차단된 IP입니다. 우회 경로가 너무 많아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다시 원점이었다. 외부 공격이 되든 내부의 버그든 망가진 코드를 찾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었다. 절망이 다시 짙게 깔렸다. 서한은 유리벽의 마지막 부분을 닦아내고는 조용히 카트를 밀어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가 나가고 몇 분 뒤 지훈의 휴대폰이 지옥의 소리처럼 울렸다. 최대 투자자인 미국계 헤지펀드 블랙스톤 캐피탈의 아시아 지부장이었다. 강 대표, 내일 아침 9시까지 시스템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즉시 투자금 회수 및 이노바테크에 대한 파산 신청에 들어갈 겁니다. 최후 통첩이었다. 남은 시간은 8시간 남짓. 지훈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난 액정만큼이나 그의 희망도 부서져 내렸다. 그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 거대한 절망의 한가운데를 스쳐 지나간 이름 없는 청소부의 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해답이 곧 세상을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폭풍전야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새벽 5시, 종말까지 남은 시간은 4시간. 강지훈의 사무실은 이제 절망을 넘어선 체념의 공기가 지배하고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넋이 나간 채 텅 빈 모니터를 응시하거나 책상에 엎드려 짧은 잠을 청하고 있었다. 밤샘 작업으로 뜨거워진 서버의 팬 돌아가는 소리만이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공간을 채웠다. 강지훈은 텅 빈 눈으로 메인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화면 가득히 떠 있는 크로노스의 소스 코드는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문자의 나열일 뿐이었다. 그는 패배했다. 자신의 천재성을 믿었고 자신이 만든 시스템을 신뢰했지만 결국 보이지 않는 적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회사의 청산 절차, 자신을 비난할 언론, 그리고 평생을 바친 꿈이 무너지는 소리가 맴돌았다. 최민준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훈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의 위로는 지훈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젯밤처럼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번에도 윤서하였다. 그녀의 손에는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야간 팀장의 지시였다. 아침 일찍 임원 회의가 있을지 모르니 대표님, 사무실 쓰레기통은 한 번 더 비우도록 해. 서한은 그저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들어왔을 뿐이었다. 그녀는 회의실 안의 무거운 공기를 애써 무시하며 가장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을 가로질러 강지훈이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메인 스크린 앞을 지나가야만 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아니었다.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그 짧은 몇 걸음 동안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스크린의 코드에 고정되었다. 단 3초. 그녀의 시선이 화면의 특정 블록에 머문 시간은 정확히 그 정도였다. 수백만 줄의 코드 속에서 단 하나의 작은 오점. 그것은 시스템 전체를 좀먹는 암세포와도 같았다.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며칠 밤을 새워도 찾지 못했던, 디버깅 프로그램조차 걸러내지 못했던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 그것은 구문 오류가 아니었기에 시스템은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잘못된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한은 잠시 망설였다. 그냥 지나쳐야 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투명인간이었다. 입을 여는 순간 그녀의 평온했던 삶은 깨져버릴 것이다.
그녀는 5년 전에 그날 이후로 다시는 세상의 중심에 서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지쳐 쓰러진 젊은 엔지니어들의 모습과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공허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최소한의 양심, 혹은 한때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던 천재의 오만함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쓰레기통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마치 혼잣말처럼 혹은 먼지를 향해 말하듯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펜소음에 묻혀버릴 정도였다. 저 타임 루프 파라미터 세미콜론 위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듯 했다. 몇몇 엔지니어는 고개를 들었지만 청소 아주머니가 무언가 중얼거렸다고만 생각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최민주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하지만 강지우는 달랐다. 그의 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으로 열려 있었다. 타임 루프 파라미터 세미콜론, 그 단어들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돌아보았을 때 서아는 이미 쓰레기통을 비우고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우는 미친 듯이 스크린으로 달려가 스크롤을 내렸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코드 블록을 찾아 확대했다.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 변수를 제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For int I 다다기음 0, I max iterations, I++, 바가다디 critical timing loop. 세미콜론, for 루프의 끝에 잘못 찍힌 단 하나의 세미콜론. 그것은 루프가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고 즉시 종료되도록 만들고 있었다. 시스템은 시간 변수를 계산하는 핵심 로직을 건너뛴 채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거래를 실행했던 것이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그래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바보 같은 실수. 하지만 수천억을 삼켜버린 괴물의 심장이 바로 저것이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지훈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잡고 소리쳤다. 박성진 3472번째 라인 4 루프 끝에 있는 세미콜론 당장 삭제해. CTO 박성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표가 지시한 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저주를 퍼붓듯 욕설을 내뱉으며 코드를 수정했다. 수정이 완료되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되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모니터의 붉은색 손실 그래프가 움직임을 멈췄다. 1초, 2초, 정적, 그리고 그래프가 미친 듯이 수직으로 꺾이며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겼다. 손실이 멈췄습니다. 아니야, 지금부터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시장의 변동성을 역이용해서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맙소사!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장례식장에서 축제의 현장으로 변했다. 엔지니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최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강지우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몸을 지탱하며 자신들의 왕국을 구원한 익명의 천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주머니, 정말.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는 깨달았다. 회의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낡은 청소 카트도, 회색 유니폼을 입은 그녀도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회의실의 열광적인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강지훈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단 한마디, 단 3초의 시선, 그것으로 이 모든 지옥을 끝내버린 여자. 대체 누구지? 그의 중얼거림이 환호성 속에 파묻혔다. 그는 텅 빈 문가를 망견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회의실의 환호성은 강지훈에게 닿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텅 빈 문가에 쏠려 있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동안 그는 홀로 정지된 시간 속에 갇혀 있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존재했던, 그러나 이제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그 여자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대표님 보십시오. 수익 그래프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CTO 박성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 지우는 겨우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녹색 그래프는 하늘을 뚫을 듯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다. 폭주에 가까운 성장이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오류를 수정했을 뿐인데 이 정도의 수익률은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성진은 경외심이 가득한 눈으로 코드를 뜯어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그 세미콜론 하나가 단순히 손실을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댐의 수문을 가로막고 있던 작은 돌멩이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잘못된 코드는 시스템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동안 수십만 건의 마이크로 거래를 실패 상태로 보류시켜 거대한 자본을 동결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의도치 않게 만들어진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그리고 세미콜론이 사라지는 순간 그 댐이 터져버린 것이다. 동결되었던 자본이 한꺼번에 풀려나면서 완벽하게 정상화된 크로노스가 자신이 만들어낸 시장의 혼란을 먹이 삼아 역으로 파도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 태풍 자체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추세라면 뉴욕 증시가 마감될 때까지 손실 복구는 물론이고 최소 1조 원, 미화로 약 10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10억 달러, 불과 몇 시간 전 파산을 걱정하던 회사에 떨어진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하지만 강지훈은 웃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한 그 여자. 그녀는 이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던 것일까? 김 비서, 지훈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가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지금 당장 건물 전체를 폐쇄해. 네, 대표님. 그게 무슨... 보안팀 총동원해서 모든 출입구를 막아. 그리고 방금 이 회의실에 들어왔던 미화원 아주머니. 무슨 수를 써서든 찾아내 CCTV. 출입 기록. 전부 다 확인해 절대 이 건물에서 빠져나가게 해선 안 돼.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김 비서는 어리둥절했지만 대표의 광기 어린 눈빛에 즉시 휴대폰을 들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사팀, 당장 야간 미화팀 명단 전부 가져와 특히 윤서아라는 직원을 찾아 지우는 회의실을 뛰쳐나가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로 인사관리 시스템에 직접 접속했다. 윤서하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하자 단 한 명의 프로필이 화면에 떴다. 하지만 프로필을 본 지훈의 미간은 더욱 깊게 찌푸려졌다. 이력서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증명사진 속 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비상 연락처도, 이전 경력도, 심지어 주소조차 서울시라고만 적혀 있을 뿐 아무런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서류를 보는 것 같았다. 이것은 유령의 이력서였다. 그때 보안팀장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대표님, 이상합니다. 40층 전략회의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이 지난 2시간 분량이 전부 손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층의 영상에는 해당 미화원의 모습이 찍혀 있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없습니다. 영상이 손상되었다고 지우는 실소를 터뜨렸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찾아. 건물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내. 지우는 이를 갈며 명령했다. 한편 회의실에 남아있던 최민주는 이 모든 소동을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크로노스에 심어놓은 백도어를 통해 그는 아주 미세한 논리 오류를 주입했다. 외부 해킹으로 위장하여 강지훈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회사를 차지할 계획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단 한 명. 그 보잘것없는 청소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체 누구지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어.
최민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 역시 서아의 정체를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가 자신의 앞길을 막는 돌멩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워버려야 했다. 시간이 흘러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밤샘 수색에도 불구하고 윤서아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녀는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직원들은 새벽이 되자 모두 퇴근했고 거대한 건물에는 강지훈 혼자만이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비추는 찬란한 빛이었다. 이노바테크는 살아남았다. 심지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 하지만 지훈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윤서아의 인사기록 카드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구원이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건져 올린 단 한마디. 그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 보상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묻고 싶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었냐고.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지적인 경외심이자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우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샘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목표를 찾은 사냥꾼처럼 날카로웠다. 김 비서, 회사 복구 계획은 잠시 미뤄. 지금부터 우리 회사의 모든 정보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에서 윤서아라는 이름의 이 유령을 찾아내. 그의 집착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이 이노바테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유령을 쫓는 동안 유령 윤서아는 서울의 한 낡은 옥탑방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 용역업체에도 연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적했다.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의 옥탑방은 살림살이라고 할 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낡은 노트북 한 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몸을 누일 수 있는 얇은 매트리스가 전부였다. 그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저 멀리. 이노바테크 건물이 거대한 탑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자신이 일으킨 파장이 저곳에서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을지. 그녀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괜한 짓을 했어. 후회가 밀려왔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살아왔다. 전설적인 화이트햇 해커이자 천재 퀀트 분석가 하데스는 죽었다. 이제 세상에 남은 것은 평범한 미화원 윤서아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강지훈의 절망적인 눈빛을 본 순간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하데스가 멋대로 깨어나 버렸다. 단 한 번의 동정심, 단 3초의 오만이 그녀가 쌓아 올린 5년의 벽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열어 뉴스를 검색했다. 이노바테크, 사상 초유의 수익률 기록하며 기사회생. 강지훈 대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신의 한 수. 온통 이노바테크의 기적적인 부활에 대한 기사뿐이었다. 그 누구도 그 기적의 이면에 이름 없는 청소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아는 그것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다. 한편 강지훈은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윤서에 대한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일했던 용역업체는 그녀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고 그녀의 이력서에 적힌 모든 정보는 거짓이었다. 수백억 원을 들여 구축한 이노바테크의 정보팀은 일개 미화원 한 명을 찾아내지 못해 자존심을 구기고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돼. 사람이 땅으로 꺼졌어. 하늘로 솟았어. 지우는 김 비서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김 비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CCTV 영상을 1000배로 확대 분석한 결과 지하 주차장 구석에 찍힌 영상에서 그녀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장면이 희미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카드 번호를 식별해 사용 내역을 추적한 결과
지난 6개월간 거의 매일 특정 지역의 버스 정류장에서 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서울의 한 낙후된 동네 이름이 적혀 있었다. 화려한 강남과는 정반대에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동네였다. 이 동네군요.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표님, 지금 가시게요. 저희가 팀을 보내서. 아니, 내가 직접 가겠어. 그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회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개인적인 문제였다. 그는 자신의 구원자를 직접 만나야만 했다. 지우는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동네에 도착했다. 비싼 외제차는 좁은 골목길과 어울리지 않아 입구에 세워두고 그는 직접 걷기 시작했다. 가팔은 언덕과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 허름한 집들. 그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정처 없이 동네를 헤맸다. 그녀의 사진 한 장을 손에 쥔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이곳에서조차 유령이었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 한 여자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낡은 시장 골목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양손 가득 들고 가파른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여자. 너무나도 평범해서 눈에 띄지도 않는 행색. 하지만 지우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였다. 그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가 마침내 도착한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건물의 옥상, 작은 옥탑방 문 앞이었다. 지우는 숨을 고르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서아 씨,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여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이노바테크에서 봤던 그 얼굴이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다. 놀라움이나 당황스러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깊은 피로감과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미화원의 온순함은 사라지고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어떻게 찾아오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당신을 찾기 위해 내 회사의 모든 자원을 썼소. 지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는 품 안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보상을 하고 싶소. 원하는 금액을 말하시오. 얼마든 써주겠소. 10억이든 100억이든.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감사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 수표책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를 모른 척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녀의 태연한 거절에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돈,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힘. 그것이 이 여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수천억을 벌게 해주고도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천재성을 숨긴 채 이런 누추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는 그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경외감,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 그의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이 깨어났다. 이 여자를, 이 경이로운 존재를 자신의 곁에 둬야만 했다. 놓쳐서는 안 되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사고 회로가 끊어지고 가장 원초적이고 충동적인 단어들이 튀어나왔다. 그럼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불타고 있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정적이 흘렀다. 해질녘의 바람이 낡은 옥상 위를 스쳐 지나갔다. 지훈의 충격적인 고백은 사랑 고백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한 남자가 자신의 구원자에게 매달리는 처절한 외침에 가까웠다. 윤서아의 철벽 같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자신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대비해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에게 이런 허름한 옥탑방 앞에서 청혼을 받는 상황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강지훈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윤서하의 뇌는 순간 정지했다. 그녀의 눈앞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CEO가 먼지 쌓인 옥상 바닥에 서서 마치 세상을 다 주겠다는 듯한 절박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결혼해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터무니없는 코미디거나 아니면 잔인한 조롱이거나 둘 중 하나일 터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충격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시 얼음장 같은 냉정함이 차지했다. 대표님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듯 그를 지나쳐 자신의 옥탑방 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따라왔다. 잠깐만 내 말은 그게 아니었소. 지훈은 황급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이 그녀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이성적으로 다가가야 했다.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로 실언이었소. 사과하지. 하지만 내 제안은 진심이요. 관심 없습니다. 비켜주시죠. 결혼이 아니라 거래 말이요. 거래라는 단어에 서아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충동적인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승부수를 던지는 승부사의 눈빛이었다. 내게는 당신의 두뇌가 필요하오. 지훈은 숨을 고르고 논리적으로 말을 이어갔다. 내 회사는 공격당했소. 시스템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 내부에 배신자가 심어놓은 백도어였지. 그는 아직 회사 안에 있소. 나는 그자를 찾아내고 이 기회에 회사를 완벽하게 재건해야만 하오. 그러기 위해선 크로노스를 넘어설 새로운 시스템과 배신자의 허를 찌를 전략이 필요해. 당신이라면 할 수 있소. 그의 말에는 그녀의 능력을 꿰뚫어 보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하는 침묵했다. 물론 공짜는 아니오. 당신에게 돈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 돈 대신 다른 것을 주겠소. 당신이 돈보다 더 원하는 것. 지우는 서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완벽한 보안, 그리고 방패. 강지훈의 아내라는 이름은 당신의 과거를 파헤치려는 모든 이들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될 거요. 당신이 윤서아로 살고 싶다면 나는 당신의 유령 같은 삶을 완벽하게 지켜주겠소.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지. 내 모든 것을 걸고. 그의 제안은 치명적이었다. 서아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러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과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것을. 5년 전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사건의 배우는 아직도 그녀를 찾고 있을 터였다. 강지훈이라는 방패. 그것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었다. 하지만 그 방패를 얻기 위해서는 그녀가 도망쳐온 바로 그 세상으로 다시 뛰어들어야만 했다. 위험하고 비정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서아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이대로 조용히 유령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남자의 손을 잡고 과거와의 전쟁을 준비할 것인가? 거래라고 했습니까? 오랜 침묵 끝에 서아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렇소.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요. 그렇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가 협상을 시작하자 지우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조건을 내걸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째, 이것은 계약입니다. 내부의 배신자를 찾아내고 회사를 안정시킨다는 명확한 목표와 목표 달성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섯, 둘째, 우리는 각자의 사생활을 유지합니다. 어떤 신체적 접촉이나 사적인 감정 교류는 없을 겁니다. 이 계약은 쇼윈도 너머로는 한 발짝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알겠소.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회사 내에서 제 신분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익명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림자 속에서 일할 겁니다. 제 존재를 아는 것은 대표님과 대표님이 지정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합니다. 그렇게 아직
그리고 마지막 넷째. 서아는 지훈의 눈을 응시했다. 제 과거에 대해 묻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의 방패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캐내려 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약속을 어긴다면 그 순간 우리의 계약은 파기됩니다. 그녀의 조건은 단호했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비밀과 상처가 담겨 있는지 그는 짐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상관없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의 과거가 아니라 그녀의 현재 능력이었다. 당신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소. 협상은 끝났다. 지훈은 손을 내밀었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단했다. 그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닌 두 천재가 맺은 위험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내일부터 당신이 머물 곳을 준비시키겠소. 이런 곳에 내 파트너를 둘 수는 없으니 지훈은 그녀의 옥탑방을 한번 훑어보며 말했다. 아니요. 당분간은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배신자가 아직 회사 안에 있는데 갑자기 대표님의 아내가 등장하는 건 너무 눈에 띄는 행동입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물밑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치밀함에 지훈은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는 말없이 비닐봉지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지훈은 그녀가 문을 닫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계약은 성사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과 손을 잡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구원자인가 아니면 더 큰 혼돈의 시작인가. 그날 이후 강지훈의 공식적인 프로필에 배우자 윤서하라는 한 줄이 조용히 추가되었다. 세상은 갑작스러운 그의 결혼 소식에 잠시 술렁였지만 상대가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이라는 사실에 곧 흥미를 잃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 이름 없는 여인이 곧 대한민국 IT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폭풍의 핵이 되리라는 것을. 윤서아는 그렇게 자신의 의지로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다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윤서하와 강지훈의 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부터 이노바테크의 물밑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강지훈 대표가 미지의 일반인 여성과 비밀리에 결혼했다는 가십에만 떠들썩했지만 정작 폭풍의 핵은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지하 5층, 그곳은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오직 강지훈과 CTO 박성진, 그리고 소수의 핵심 인력만이 출입할 수 있는 비밀 R&D 연구소였다. 강지훈은 윤서아를 그곳으로 데려왔다. 그녀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박성진은 대표가 갑자기 데려온 평범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외부 컨설턴트를 노골적으로 불신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대표님, 정말 이분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현재 회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즉 크로노스를 대체할 차세대 알고리즘 즈스즈우스 프로젝트의 개발 난항에 대해 설명한 후였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서아를 바라보았다. 서아는 박성진의 의심 가득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터미널을 하나 주시겠어요? 박성진은 마지못해 자신의 서브터미널을 그녀에게 내주었다. 서아는 의자에 앉아 잠시 동안 수만 라인에 달하는 지스의 설계도와 소스 코드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고속 스캐너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5분 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타닥, 타다닥. 연구소 안에는 오직 그녀의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기존의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예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기존의 지스가 가진 모든 문제점을 우회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구조를 짜고 있었다. 그녀의 코딩 스타일은 군더더기 없이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무자비한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1시간이 흘렀을까?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기본적인 골격은 완성됐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죠. 박성진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가 작성한 코드를 화면에 띄웠다.
1시간 만에 알고리즘의 골격을 완성했다는 말 자체가 그에게는 어불성설이었다. 하지만 코드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의심은 놀라움으로, 놀라움은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경외심으로 이럴 수가. 이 구조는 현존하는 어떤 이론에도 없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렀다. 결과는 경이로웠다. 서화가 설계한 새로운 지스는 기존 버전보다 연산 속도가 100배 이상 빨랐고 안정성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했다. 그녀는 단 1시간 만에 자신을 포함한 최고의 팀이 1년 넘게 매달려온 문제를 풀어버린 것이다. 박성진은 멍하니 서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뇌리를 스치는 한때 업계의 전설처럼 떠돌던 이름이 있었다. 이 코딩 스타일 혹시 하데스. 그가 조심스럽게 그 이름을 내뱉는 순간 서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강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한편 강지훈의 갑작스러운 결혼과 회사의 기적적인 정상화 소식을 접한 최민주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뒷조사를 통해 지훈의 아내가 된 여자가 윤서아라는 이름의 미화원이었다는 사실까지는 알아냈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것처럼 모든 정보가 차단되어 있었다. 강지훈, 대체 무슨 꿍꿍이지? 그 미화원 여자가 대체 누구인데? 불안감은 그를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대로 강지훈이 제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외부 협력 세력인 라이벌 기업 골든 엑스 캐피탈의 대표에게 연락했다. 플랜 B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이노바테크의 주가를 폭락시킬 가짜 뉴스를 터뜨려 주십시오. 내부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요. 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켜야 합니다. 그의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비서에게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하데스 5년 전 월스트리트를 뒤흔들었다가 갑자기 사라진 전설적인 해커이자 퀀트! 그 이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해 극비리에 그는 박성진이 뱉은 이름과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서하의 반응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의 아내가 된 미스터리한 여인의 과거에 대한 호기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훈과 서하의 기묘한 파트너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하는 여전히 낡은 옥탑방에서 출퇴근했지만 낮 동안에는 지하 연구소에서 이노바테크의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회사의 보안 시스템은 철옹성이 되었고 크로노스와 즈스는 시장을 지배하는 괴물이 되어갔다. 지훈은 매일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경이로운 눈으로 그녀의 천재성에 감탄했고 그녀의 불가사의한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딱딱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넘어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는 매일 그녀를 위해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그녀의 생각을 읽으려 애썼다. 서하는 여전히 차가운 벽을 치고 있었지만 그 벽에도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지훈이 피로에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있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는 스스로에게 놀라 화들짝 손을 떼기도 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미묘한 감정의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화는 깨졌다. 연구소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메인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번쩍였다. 긴급 경보 외부 언론을 통해 악성 루머 유포 확인, 투자 심리 급속도 악화, 주가 폭락 시작. 최민준의 2차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훈의 개인 단말기로 김 비서가 보낸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파일의 제목은 그의 심장을 멎게 만들었다. 예비 보고서 5년 전 하데스 사건의 진실. 강지훈은 눈앞에 닥친 새로운 위기와 손안에 들린 아내의 비밀스러운 과거 사이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요란한 경보음이 지하 연구소의 정적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강지훈은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손에 들린 하데스 사건 파일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췄다. 하나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현재의 위기였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파트너의 비밀스러운 과거였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윤서아는 말없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만약 강지훈이 지금 이 순간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선택한다면 두 사람의 계약은 여기서 끝이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흐른 뒤 지훈은 결심한 듯 파일을 그대로 자신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열어보지 않은 채였다. 그는 서아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오직 파트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과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은? 눈앞의 전쟁부터 이겨야지. 나는 당신을 믿소. 그의 말에 서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약속, 그저 비즈니스적인 조건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방금 지훈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계약 이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이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하데스가 아닌 윤서아의 현재를 선택해 준 것이다. 그녀의 가슴 속에 있던 차가운 벽돌 하나가 조용히 녹아내렸다. 방법이 있습니다. 서아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는 즉시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건 단순한 루머 공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응을 예측하고 투자자들의 패닉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단순한 부인 기사로는 이 불을 끌 수 없어요.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불은 더 큰 불로 꺼야 합니다. 서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연구소 중앙에 있는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담한 계획을 그리기 시작했다. 정면 돌파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우리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할 쇼케이스로 역이용할 겁니다. 전 세계의 주요 투자자들과 금융 언론을 대상으로 차세대 알고리즘 지스의 공개 스트레스 테스트를 긴급 진행하는 겁니다. 라이브로. 그녀의 말에 CTO 박성진을 포함한 모든 엔지니어들이 경악했다. 미쳤습니까? 지스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라이브 테스트라니. 만약 조금이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회사는 그대로 끝장입니다. 아니요. 서아는 단호했다. 지스는 완벽합니다. 부족했던 것은 당신들의 믿음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테스트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FPH 내 두 번째 단계를 설명했다. 배신자는 분명 외부 세력과 내통하며 정보를 빼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 자는 지금 우리가 패닉에 빠져 허둥댈 거라고 생각하겠죠. 바로 그 허점을 노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서버 내부에 미끼를 하나 설치할 겁니다. 그녀가 말한 미끼는 허니팟이었다. 그녀는 서버 가장 깊숙한 곳에 지스 최종 버전 소스 코드 및 차기 M&A 대상 기업 리스트라는 이름의 위장 폴더를 만들었다. 그 안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데이터들이 가득했다. 이 폴더에 접근하는 사람은 대표님과 저, 그리고 박성진 CTO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폴더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복사하거나 외부로 전송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의 신원과 위치, 그리고 모든 행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될 겁니다. 쥐덫을 놓는 거죠. 이것은 방어가 아닌 사냥의 시작이었다. 지우는 서아의 계획을 듣고 전율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담함, 그리고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치밀함.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모든 것은 윤서아 고문님의 지시대로 진행한다. 성진 씨는 지스의 라이브 테스트를 준비하고 김 비서는 지금 당장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이노바테크의 새로운 신화를 목격하라고. 그의 명령과 함께 이노바테크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거대한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후 24시간 동안 지하 연구소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지우는 외부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비즈니스의 최전선에서 싸웠다.
서아는 박성진의 팀과 함께 즈스의 마지막 안정화 작업과 허니팟의 설치를 지휘했다. 그 과정에서 지훈과 서아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들은 밤을 새워 함께 코드를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에 대해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에 감탄했다. 지훈은 그녀의 천재성뿐만 아니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서아는 그의 냉철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자신의 팀원들을 끝까지 믿고 책임지려는 리더의 뜨거운 심장을 보았다. 그들은 계약으로 묶인 파트너였지만 어느새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훈이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횟수가 늘어났고 서아가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을 무심코 던지는 순간들도 생겨났다. 그들의 차가운 계약서 위로 인간적인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한편 최민주는 강지훈의 대담한 정면 돌파 소식에 당황했다. 미친놈, 정말로 라이브 테스트를 하겠다고 대체 무슨 자신감이지? 그는 지훈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것이 이노바테크를 완전히 끝장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라이브 테스트를 망쳐버리기 위해 파트너인 골든엑스 캐피탈에 즈스의 약점을 미리 알려줘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선 즈스의 최종 소스 코드가 필요했다. 마침내 라이브 테스트가 시작되기 1시간 전, 최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무도 몰래 이노바테크의 내부 서버에 접속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보안을 뚫고 마침내 즈스 최종 버전 소스 코드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다. 그는 쾌재를 부르며 해당 파일을 암호화된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하연구소. 윤서하의 개인 터미널에 조용한 경보 메시지 하나가 떴다. 화면에는 건물의 도면이 나타났고 데이터 유출이 시작된 지점을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데이터 유출 감지 발신지 41층 부사장실. 화면 한쪽에는 해당 사무실의 CCTV 영상이 자동으로 팝업되었다. 영상 속에는 최민준이 초조한 표정으로 파일이 복사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다. 서아는 말없이 화면을 지켜보다가 옆에 서 있던 강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잡았어요. 오랫동안 숨어있던 쥐가 마침내 덫에 걸려들었다. 잡았어요. 윤서아의 차가운 한마디는 강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CCTV 화면 속에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최민준의 얼굴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장 믿었던 동료. 그가 바로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은 배신자였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깊은 허탈감과 인간적인 배신감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주먹이 그의 내면이 얼마나 격렬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서아는 그런 그의 옆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 역시 5년 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으니까. 지금 당장 쳐들어갈까요? CTO 박성진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니요. 서아가 그를 제지했다. 저 자가 데이터를 완전히 전송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덫에 걸린 쥐가 발버둥 칠수록 더 많은 증거를 남기는 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지훈을 향한 시선에는 희미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시를 내렸다. 지금부터 최민준 부사장이 외부로 보내는 모든 데이터 패킷을 추적하고 그 데이터를 수신하는 골든엑스 캐피탈의 서버에 역으로 침투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공범들의 증거까지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쥐를 잡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쥐가 사는 소굴 전체를 불태워버릴 생각이었다. 그녀의 대담하고 치밀한 지시에 엔지니어들은 경외심 어린 눈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의실 모니터에는 최민준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진행률 바말와 서아의 팀이 골든엑스 캐피탈의 방화벽을 뚫는 과정이 동시에 중계되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는 동안 연구소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은 더 이상 최민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아까 내려놓았던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예비보고서 5년 전 하데스 사건의 진실. 그는 이제 알아야만 했다. 자신이 신뢰를 바친 이 여인이 어떤 과거를 등지고 이곳까지 왔는지를. 파일을 여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커졌다. 보고서는 5년 전 월스트리트를 뒤흔들었던 한 천재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하데스, 본명 윤서하, 20대 초반의 나이에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입사하여 리스크 관리, AI 케르베로스 쉘베롯을 개발한 전설적인 인물. 케르베로스는 시장의 모든 변수를 예측하고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비극은 그녀의 성공을 시기한 직속 상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하데스의 천재성에 대한 질투와 탐욕에 눈이 멀어 케르베로스 시스템에 치명적인 백도어를 몰래 심었다. 그리고 디데이. 그는 시스템을 고의로 폭주시켜 글로벌 주식시장에 플래시 크래시를 유발했다. 단 몇 분 만에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파산했다. 그 상사는 모든 죄를 하데스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는 증거를 조작했고 언론을 매수했으며 심지어 서하의 가족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혼자서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없었던 서하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사라지는 길을 택했다. 하데스는 그렇게 희대의 금융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쓴 채 세상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닫았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정체를 숨기려는 이유, 돈을 거부했던 태도, 그리고 배신에 대한 그녀의 차가운 분노까지. 그가 겪은 배신은 그녀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경외심이 깊은 연민과 지켜주고 싶은 보호 본능으로 변해해 갔다. 그는 서에게 다가갔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그녀의 옆모습은 굳건했지만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서아가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그 자식. 지훈이 낮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내가 찾아내서 네 앞에 무릎 꿇게 만들지. 그것은 더 이상 이노바테크 대표의 말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상처 입은 자신의 여인을 위해 내뱉은 맹세였다. 서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지난 5년 동안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싸워왔다. 아무도 그녀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편에 서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가 그녀의 싸움을 대신 짊어지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의 벽이 그 순간 완전히 허물어졌다. 전송 완료됐습니다. 엔지니어의 외침이 두 사람을 현실로 돌려놓았다. 화면에는 최민준이 USB를 뽑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파멸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좋아,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냉철한 CEO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제 우리의 쇼를 시작할 시간이야. 라이브 스트레스 테스트가 예정된 시간이었다. 전 세계의 투자자들과 기자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하기 시작했다. 이노바테크의 운명이 걸린 무대. 최민주는 다른 임원들과 함께 메인 컨퍼런스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즈스의 치명적인 약점이 담긴 정보가 골든엑스 캐피탈에 넘어갔다고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곧 강지훈이 전 세계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지하연구소, 강지훈과 윤서아는 나란히 서서 메인 스크린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테스트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표시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카운트다운이 0이 되었다. 지훈이 마이크에 대고 명령했다. 시작해. 세상을 향한 가장 화려하고 잔인한 공개 처형의 막이 올랐다. 시작해. 강지훈의 명령과 함께
이노바테크의 운명을 건 라이브 스트레스 테스트에 막이 올랐다. 컨퍼런스룸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즈슨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래를 실행하는 모습이 투명하게 중계되었다. 화면 한쪽에는 전 세계에서 접속한 수백 명의 투자자들과 기자들의 아이디가 빼곡히 떠 있었다. 최민주는 맨 앞줄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골든엑스 캐피탈의 해커들이 지금쯤 즈스의 약점을 파고들어 시스템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눈에는 곧 닥쳐올 강지훈의 파멸과 자신이 차지하게 될 이노바테크의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테스트가 시작되고 몇 분 뒤 예상대로 사건이 터졌다. 순조롭게 수익을 내던 즈스의 그래프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이내 붉은색 손실 구간으로 곤두박질 쳤다. 투자자들의 채팅창이 순식간에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스템이 불안정합니다. 역시 루머가 사실이었어. 이노바테크는 끝이다. 강지훈 대표, 당장 해명하십시오. 바로 이때다. 최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이 사태를 수습하려는 구원자처럼 연기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강지훈 대표가 무리하게 추진한 새 시스템은 재앙입니다. 당장 테스트를 중단하고 현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가 선동을 시작하며 회의장의 분위기를 장악하려는 순간이었다. 성급하시군요. 최민준 부사장님.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지옥에서 울려오는 듯한 강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민준은 물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스피커를 쳐다보았다. 그것이 시스템의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감스럽게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 보안 감사입니다. 강지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메인 스크린의 화면이 전환되었다. 주가 그래프는 사라지고 대신 나타난 것은 어젯밤 최민준의 사무실을 촬영한 고화질의 CCTV 영상이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노바테크의 부사장이 기밀 데이터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USB에 복사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중계되었다.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조작이야 강지훈. 내 놈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그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곧이어 화면에 나타난 다음 장면 앞에서 힘을 잃었다. 화면이 분할되며 한쪽에는 그가 복사한 데이터가 골든엑스 캐피탈의 서버로 전송되는 로그 기록이, 다른 한쪽에는 그가 언론사에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위해 주고받은 이메일과 조작된 재무 보고서가 떴다. 모든 증거는 블록체인 기술로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인증 마크까지 붙어 있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지배했다. 이 모든 사보타주를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은 바로 최민준 부사장입니다. 그는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낸 사람은 이노바테크의 새로운 최고 전략 책임자 CSO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며 지하 연구소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카메라가 천천히 한 사람에게로 주민했다. 윤서아였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름한 미화원, 유니폼 차림이 아니었다. 깔끔하고 지적인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변함없이 깊고 고요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전 세계를 향해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윤서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 오신 몇몇 분들은 아마 다른 이름으로 저를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다. 하데스 헤릿.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전 세계 금융계가 발칵 뒤집혔다. 채팅창은 경악과 충격으로 마비되었다. 5년 전 사라졌던 전설의 귀환. 기자들은 미친 듯이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한 것이 강지훈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전설을 상대로 싸움을 걸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회의실 문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 그가 발버둥 치는 동안 메인 스크린의 화면은 다시 즈스의 스트레스 테스트 화면으로 돌아왔다. 보안 감사는 끝나 있었다. 그리고 진짜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한 즈스는 말 그대로 시장을 집어삼키는 괴물이었다. 수익 그래프는 수직으로 치솟아 천장을 뚫을 기세였고 순식간에 10억 달러의 목표 수익을 돌파해버렸다. 완벽한 승리였다. 배신자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체포되었고 회사는 위기를 넘어 신화가 되었다. 그리고 전설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끝나고 지하연구소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고요함이 찾아왔다. 모든 소란이 끝났다. 강지우는 모니터로 최민준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는 서핵에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차가웠던 손이 그의 손 안에서 조금씩 온기를 되찾고 있었다. 치열했던 전쟁은 끝났다. 세상은 그들의 공적인 승리에 열광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나눈 시선과 맞잡은 손의 온기는 그들만이 아는 조용하고 개인적인 승리의 증거였다. 라이브 테스트가 끝나고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지하 연구소에는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모두 밖으로 나갔지만 강지훈과 윤서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맞잡은 손의 온기만이 지난 며칠간의 폭풍 같은 시간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세상은 하데스의 귀환으로 떠들썩했다. 이노바테크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강지훈은 위기를 극복한 영웅으로 윤서아는 베일에 쌓인 전설적인 조력자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그런 세상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세상 그 자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지우는 서아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또 다른 암호화된 파일을 건넸다. 이게 뭐죠? 서아가 묻자 지우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내가 한 약속이요. 파일의 제목은 첸 골드만 삭스 부사장 마이클 장 비리 혐의 보고서였다. 그것은 5년 전 서아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이었다. JK그룹의 법무팀과 정보팀이 총동원되어 그의 모든 비자금 흐름과 증거 조작 혐의, 그리고 서에게 누명을 씌웠던 구체적인 정황까지 완벽하게 복원해낸 결과물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미국 연방검찰의 해당 자료가 모두 이첩되었으며 곧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5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악몽이 이 남자 덕분에 마침내 끝을 맺고 있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옅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지훈의 펜트하우스에 있었다. 어색했던 첫날과 달리 이제 그 공간은 제법 두 사람의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작성했던 차가운 조항들로 가득한 결혼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지훈이 먼저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아를 바라보았다. 서아 역시 말없이 계약서의 다른 한쪽 끝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동시에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을 묶고 있던 마지막 인공적인 굴레가 사라졌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어떤 조건도, 계약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의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 윤서아는 공식적으로 이노바테크의 최고 전략 책임자 CSO로 취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그녀가 내놓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완벽한 전략에 그 누구도 그녀가 사장의 아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얻어냈다. 강지훈 역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기만 한 CEO가 아니었다. 서하를 통해 그는 사람을 믿는 법을,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법을 배웠다. 그는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리더가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회사의 심장이자 두뇌로서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이노바테크를 새로운 전성기로 이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지우는 서아를 채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이제는 재개발을 앞두고 텅 비어버린 낡은 동네였다. 그는 서아의 손을 잡고 추억이 담긴 가파른 계단을 올라 그녀가 살던 옥탑방 문 앞에 섰다. 여긴 어떻게... 서아가 의아한 눈으로 묻자 지우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처음 당신에게 청혼했던 곳이요. 그는 서아의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보석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때의 나는 기적을 행한 구원자에게 매달리는 절박한 남자였소. 경외심과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 그건 당신에게 공평하지 못했어.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푸른 빛을 내는 사파이어 반지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윤서하라는 한 여자를 깊이 사랑하는 남자요. 천재 하데스도, 회사를 구한 영웅도 아닌, 진정한 강인함과 올곧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당신이라는 사람을 말이요. 이제 나는 당신에게 방패나 계약을 제안하는 게 아니오. 내 심장 전부를 바치겠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번엔 진짜로 나와 결혼해주겠소. 서아의 눈에서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행복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빛나는 현재, 그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노바테크의 로고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서하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지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미화원과 총수,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구원이자 사랑이 되어 이제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향해 서 있었다.